서울의 봄날, 도시가 새로운 생명력을 내뿜는 듯한 날이었다. 벚꽃 향기가 신선한 공기와 어우러지며 북촌 한옥마을의 거리는 곡선 지붕의 전통 가옥에 매료된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가득했다. 유진은 어깨까지 부드럽게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가진 32세의 여성으로 이날을 위해 선택한 하늘색 한복을 고쳐 입고 있었다. 창백한 피부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반사했고 평소 차분한 그녀의 눈은 오늘따라 갈등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그녀와 남편 지훈의 결혼 7주년이었다.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존재감을 가진 지훈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벽 없는 박물관으로 알려진 경주의 여행을 계획했다. 그들은 지훈의 어린 시절 친구인 민수와 동행할 예정이었다. 34세의 키 큰 민수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활기찬 성격을 가진 남자로 지훈의 가족에게는 항상 형제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진에게 민수는 불안한 존재, 그녀의 가장 비밀스러운 욕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경주로의 여정은 푸른 들판과 산을 고속으로 가로지르는 KTX 열차로 이루어졌다. 객차 안에서 유진은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직접 쳐다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민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큰 웃음소리와 창밖 풍경에 대한 자신의 의견으로 자연스럽게 공간을 장악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옆에 앉은 지훈은 두 사람 사이에 쌓이는 긴장감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그는 방문할 사찰들과 맛볼 전통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진과 민수 사이 오가는 은밀한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이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였다. 붉고 파란색, 그리고 금색으로 장식된 목조 건축물이 역사를 숨쉬는 듯했다. 바람에 울리는 풍경소리와 향의 은은한 향기가 공기를 채우며 거의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앞서 걸으며 건축 세부 사항에 감탄하는 지훈을 뒤로하고 민수가 유진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 좀 멀게 느껴지네요. 괜찮아요? 민수가 말하며 평범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그의 시선은 깊숙이 파고들었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목소리를 굳게 유지하려 했지만 가방을 쥐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마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옆으로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존재는 유진 주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하는 듯했다. 이런 장소들은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유진은 그의 근접함에 놀라며 그를 향해 돌았다. 민수의 눈빛은 강렬했고 거의 도전적인 느낌이었다. 유진이 대답하기 전에 지훈이 멀리서 그들을 부르며 중앙마당의 벚꽃 나무를 가리켰다. 그날 저녁 작은 전통적인 식당에서 낮은 테이블과 다다미 위에서 식사를 하며 분위기는 한층 더 가벼워졌다. 지훈은 민수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그러나 유진은 불안했다. 민수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주변 세상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가 젓가락을 잡는 모습,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이 그녀를 최면에 걸린 듯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안압지 호수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곳은 물이 다채로운 정자와 먼 산들을 반영하며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훈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고 장난스러운 민수는 사진작가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지훈이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민수가 다시 한번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 행복해요? 그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유진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질문에 대담함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진심으로 대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인지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속삭임 같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민수는 약간 몸을 기울이며 그들 사이의 거리를 더 좁혔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듯 했다. 나는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유진이 대답하기 전에 지훈이 웃으며 돌아오자 공기 속 긴장감은 잠시 사라졌다. 그러나 민수의 말은 유진의 마음에 불처럼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전통적인 한옥 여관에 묵으면서 종이로 된 문과 온돌 바닥이 있는 방에서 유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민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보낸 각기 다른 시선, 나눈 모든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유진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고 여관의 작은 정원을 지나가던 중 민수가 별빛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잠 못 이루고 있나요? 민수가 별을 바라보며 물었다. 유진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옆에 앉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겁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민수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유진,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하는 감정들이 가득했다. 문화적인 기대, 남편에 대한 충성, 그리고 자신의 욕망들이 그녀 안에서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녀가 생각할 새도 없이 민수의 손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으며 온몸에 따뜻함이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들을 갑자기 떼어놓았다. 바람에 의한 소리였지만 그 순간은 유진에게 그들이 지금 넘으려는 위험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여행은 계속되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변했다. 유진은 지훈의 안전함과 사랑, 그리고 민수가 불러일으키는 격렬한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한국의 장엄한 산들, 고요한 들판, 고대 사찰들이 그녀의 내면 갈등을 반영하는 듯했다. 여행이 끝날 즈음,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 민수는 유진의 눈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 바라보았다. 지우는 짐을 챙기느라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 작별이 그들과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저 그녀를 계속 괴롭힐 딜레마의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로 돌아오자 일상은 다시 흘러갔지만 유진은 점점 더 자신만의 마음에 갇혀있는 기분을 느꼈다. 지훈은 여전히 배려 깊고 헌신적인 남편이었지만 민수의 모습은 항상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우연으로도 나타났다. 예기치 않게 도착한 메시지, 인사동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와 그곳에서 전통차의 향기와 라이브 음악 소리가 너무나도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 그녀는 그 순간을 무시할 수 없었다. 유진,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지훈이 어느 날 밤 한강이 보이는 현대적인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 걱정돼? 유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연약했다. 그냥 일이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알잖아.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고 유진은 그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행동이 예전에는 안전한 피난처 같았던 그 행동이 이제는 불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유진은 민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짧지만 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조계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유진은 망설였지만 욕망과 호기심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날 오후 검은 머리와 대비되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카페로 향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사원의 문을 지나치자 그곳의 고요한 분위기가 마치 폭풍전의 평화를 주는 듯했다. 민수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유진이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강렬해서 유진이 움찔할 정도였다. 그가 앉아있는 곳에 마주 앉자 유진은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유진, 나는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는 걸 알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지만 나는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그 말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돌처럼 그들 사이로 떨어졌고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유진은 그녀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며 사원에서 오는 꽃향기와 섞인 커피 향을 맡고 민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안다는 뜻은 아니에요.
민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지만 그가 손을 닿기 전에 유진은 갑자기 일어섰다. 의자 끄는 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 내가 지금 나 자신과 지훈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시간이요. 제발 그 시간을 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카페를 나와 사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색색의 등불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큰 부처님의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는 답을 찾고 있었다.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유진은 자신의 생각을 피하기 위해 일을 몰두했다. 하지만 골목마다, 매일의 일상마다 민수가 다시 그녀의 마음에 떠오르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민수가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말하며 친구와의 거리감을 걱정한다고 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동의했다. 민수가 도착했을 때 소주 한 병을 들고 언제나처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저녁은 친근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진과 민수 사이의 긴장은 눈에 띄게 느껴졌다. 지훈은 농담을 하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지만 유진과 민수는 은밀한 시선을 주고받으며 접시를 건네는 손길이 거의 닿을 때마다 공기 중에 긴장이 맴돌았다. 저녁 후 지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수는 거실을 지나며 유진에게 속삭였다. 진짜로 이야기해야 해. 내일 카페에서 기다릴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등에서 올라온 열기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었다. 유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끌어당기는 매력에 저항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꼼꼼하게 준비했다. 거울 속 자신을 몇 분 동안 응시하며 머리카락을 다듬고 부드러운 립스틱을 바르며 준비를 마쳤다. 지정된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 유진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유진, 민수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진짜야. 지금은 결정을 내릴 필요 없어. 하지만 내게서 도망치지 마. 유진은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정의할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조용히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다. 이성의 갈등과 욕망이 마치 폭풍의 바다처럼 얽혀 있었다. 그러나 대답을 하기 전에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지훈의 이름이 떴다.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했다. 카페, 향기, 주변의 낮은 대화 소리까지. 유진은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썼다. 지훈? 그 너머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유진. 민수가 사고를 당했어. 병원에 있어. 많이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 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유진은 눈을 크게 뜨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의 앞에 앉아 있었고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유진, 무슨 일이야?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때 상황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카페가 흐릿해지고 숨이 가빠졌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여기 있지 않았다. 기억과 만남은 죄책감과 욕망에 지친 그녀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했다. 민수는 며칠 전에 떠난 것이었다. 사고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유진은 일어나며 비틀거렸고 눈물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수, 그녀가 중얼거렸다. 카페는 그녀 주변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금지된 사랑의 기억이 담긴 먼 소리와 이제 평생 혼자서 짊어져야 할 고요한 고통뿐이었다.